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우리는 왜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가족과 함께여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거나 가족에게 내 감정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나와 같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입었던 아픔들이었음에도 현재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되풀이되는지 모를 일입니다. 가족 간에 둘러싼 문제는 누구보다 서로 잘 알 것 같지만 오히려 어느 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아픔이 골마 있는지 잘 알지 못해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따뜻함보다는 슬픔과 아픔, 피의식과 트라우마를 지닌 이들이 더 많고 불행의 싹을 자라게 하는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가족입니다. 결국 남보다도 가족이 주는 아픔이 더 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시와 단절과 가혹한 폭력까지 저마다 건드리면 툭 터지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나와 가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서로 공감하며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들여다봐야 이를 통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도 다독이고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월 개봉한 한국 영화 새 자매입니다. 가정과 교회 생활에서 완벽한 척하는 가식덩어리 둘째 미연과 항상 괜찮은 척하는 소심덩어리 첫째 희숙,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와 술에 쩔어서 살며 안 취한 척하는 골칫덩어리 셋째 미옥은 각자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던 중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과거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었던 상처 많은 자매들이 폭발을 하고 맙니다. 먼저 가수 헤이지가 피처링하고 에픽하이가 부르는 내 얘기 같아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다. 이 모든 게 내 얘기 같아. 저 화면 속에서 울고 있는 너 다 내 맘 같아. 눈시울이 붉어져. TV를 껐다 또 켜고 채널을 계속 돌려도 마음 아픈 장면만 보이고 라디오를 잠시 틀어도 나 같은 사연만 들리고 새벽은 어느덧 오고 눈 감아 또 네가 보여. 상실은 날 이기적인 놈 만드네. 내 작은 공허 채우겠다고 타인의 감정 갈취해 맘에 담고 마는 게 내게 아닌 쓸쓸함과 외로움을 맘과 입에 담아 내 얘기 같다며 공감을 해. 싫은 겁이 나 온전히 내 거인 뭘 느낄까봐 삐쳐나온 감정 한 가닥도 싹 툭한 올만 당겨져도 나라는 이 실타래가 전부 풀릴까봐. 괜찮다가도 가끔 귀를 스쳐가는 가사 한마디에 맘이 무너지곤 해. 되돌릴 수가 없다면 더 망가지는 게 약이 될까 싶어 쓴 기억을 먹어치우네. 셀 수 없이 본 대사마저 외운 이별 장면에 밤새 눈물 쏟아내고 비워낼 만큼 언젠가는 채워질까. 너의 빈자리 메워줄 슬픔을 쫓아겠어. 내 얘기 같아. 저 노래 속에
수면 속 널려있는 비극이 꿈마다 하늘만함 새겨놓은 신음이 세상 단아처럼 가슴 아파서 내 맘 좀 알아달라고 소리내는 거였어. 결국 이별 앞에서 무심했던 나도 무너져 내리잖아. 우리 인연은 끝나도 모든 것에 네가 보이니까 도망치는 날 자꾸만 붙잡으니까 싫다. 저게 말이 되냐며 비웃던 전개와 뻔한 대사들이 내 맘에 콕콕 박히는 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운명 같은 일들 그 기만에 속고 싶다는 게 내가 정신이 나간 감정이입되는 나 눈가가 촉촉해지곤 해. 울 힘도 없는 나 대신 우는구나.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전부 다 내 얘기 같아. 저 거울 속에서 울고 있는 너 다 내 맘 같아. 눈시울이 붉어져. TV를 껐다 또 켜고 채널을 계속 돌려도 마음 아픈 장면만 보이고 라디오를 잠시 틀어도 나 같은 사연만 들리고 새벽은 하나 떠오르고 눈 감아 또 네가 보여.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고 끄덕거리고 있다. 어린 시절 둘째 미연과 셋째 미옥이 내복 차림에 맨발로 손을 잡고 동네의 구멍가게로 뛰어가는 흑백 영상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첫째 희숙은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고 둘째 미연은 광교의 52평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교회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은 후 성가대 지휘가 한창입니다. 이때 남편 동욱이 양손에 간식을 한가득 들고 찾아오며 부부간의 애정을 과시합니다. 미연의 아이들이 첼로 과외를 받는 동안 셋째 미옥으로부터 술 주정하는 전화가 와서 예전 강원도 바닷가 횟집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짜증난다며 한탄합니다. 이런 넋두리를 미연은 상냥하게 다 받아주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남매 아이들에게 반강제로 식사기도를 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 희숙은 전철이 시끄럽게 지나가는 철로변 집에 딸 보미와 함께 살고 있는데 온통 문신투성이이고 엄마 희숙을 무시하며 전혀 말상대를 하지 않고 괴짜 인디밴드인 남친을 만나러 간다며 엄마에게 5만 원을 뺏어 나가버립니다. 셋째 미옥은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 재혼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연극 시나리오를 쓰지만 그리 인정받고 있지 않아 과일 도매상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항상 술에 취하면 자신을 쓰레기라며 자학을 합니다. 퇴근한 남편은 마시다가 숨겨놓은 소주병을 치워버리고 이런 괴팍한 미옥의 성질을 다 받아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정승환이 부릅니다. Day and Night. 잔잔한 울림이었지. 늘 어두웠던 내 세상에 빛이 내렸지. 넌 그걸 알까? 때로는 실바람같이 문득 떠올라 미소 짓는 옛 추억같이 넌 내게 왔어. Day and night. 우린 그 거리만큼 먼 길을 돌아 만나진 걸 꼭 안고 싶어. 네 지친 하루가 쉬
내렸지 말할 수 없어 내 맘속엔 비가 내렸지 넌 알았을까 널 잃는 꿈을 헤매다 깨면 깊은 한숨 그 뒤로 가슴 아려와 day and night 고작 그 거리만큼 먼 너를 보며 아파하고 수많은 밤과 더 많은 낮 동안 사랑한 나를 알아주기를 말해주기를 해가 되기 바로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거라고 all day and night 그 거리만큼 먼 길을 돌아 만나진 걸 꼭 안고 싶어 늦을지 하루가 쉴 수 있는 꼭 나였으면 해. 첫째 희숙은 꽃가게를 하고 있는데 소심한 성격 탓에 다 만들어 놓은 꽃바구니 배달이 취소가 들어와도 아무 말도 못하고 돈 한 푼 받질 못합니다. 그런데 전날 병원 진료 후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딸이나 엄마나 어떤 가족에게도 내색을 하지 않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뜬금없이 모르는 손님에게 저 암에 걸렸어요 라고 말해서 놀라게 합니다. 저녁에 사채빚에 쫓겨다니는 남편이 찾아오고 남편은 희숙의 외모와 뱃살이 나왔다며 지적질을 하고 놀리는데도 희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돈 봉투를 건네며 다음에는 더 많이 주겠다며 미안해합니다. 집에 온 희숙은 이렇게 쌓여진 답답한 가슴을 밖으로 분출하기라도 하려는 듯 괴로움에 자신의 허벅지를 나뭇가지로 찔러 피를 내며 자해를 합니다. 둘째 미연은 교회의 신실한 집사로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살아갑니다. 교회의 가정 신방이 있던 날 예배가 다 끝난 후에야 도착한 교수인 남편 동욱은 교회의 성가대원인 대학생 효원이를 학교에서 만났다며 같이 들어오자 이상함을 감지한 미연은 남친에게 반지를 선물 받았다고 주위에 관심을 받는 효정을 보며 두 사람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 도중 성가대원 효정과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미연의 강했던 멘탈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미옥은 연극 연출자와 술자리를 같이 하는데 자존심 때문인지 예술 운운하며 술이 떡이 되어 난 쓰레기라고 소리치고 걱정되어 따라온 남편 상준에게 업혀 들어갑니다.
태연이 부릅니다. 그대라는 시.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의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지나가는 계절 속에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 걸 아나요. 그저 바라보는 눈빛 그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꽃이 피고 지는 날이 와도 이것 하나만 기억해줘요. 그댈 향한 마음을 언젠가는 우리 멀어질지 몰라도 나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내가 이곳에 서 있을게. 그대 망설이지 말아요. 그대가 미연은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서 만나며 생활하는 성가대 효정에게 싸늘하고 차갑게 얼굴에 한 방에 발길질을 가한 협박으로 선물 받은 반지를 빼앗고 남편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하지만 반지를 보여주는 미연에게 도리어 남편 동욱은 화를 내며 뺨을 때리고 집을 가출해 학교에서 생활하겠다고 나가버립니다. 학교로 찾아간 미연은 그동안 자신이 시댁 식구들 경제적인 뒷바라지와 교수되기 위한 비용, 내 집 마련 등으로 일궈놓은 대가를 다 지불해주면 깨끗이 이혼해주겠다며 당당히 말하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집에 온 미연은 베개를 눌러쓰고 오열을 터뜨립니다. 첫째 희숙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는 결심으로 막 살고 있는 딸 보미를 위해 괴짜 인디밴드 남친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헤어져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정작 그 남친은 보미가 자신을 쫓아다니는 일방적인 팬 중에 하나일 뿐 신경 안 쓴다고 하자 딸 보미 생각에 큰 소리로 울고 맙니다. 그리고 희숙은 길거리에서
포기하는 사이비 종교 사람들에게 싫다고 거부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소심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날 자신의 남친을 찾아간 사실을 알고는 엄마 희숙에게 소리소리 지르며 짐을 싸서 나가려는 딸 보미는 소매자락을 소심하게 붙들며 암에 걸렸고 많이 무섭다는 엄마 말에 가방을 내려놓고 욕을 하지만 이내 한숨 지며 울먹입니다. 가수 에릭남과 치즈가 부릅니다. 사랑인가요? 언제였던 건지 기억나지 않아. 자꾸 내 머리가 너로 어지럽던 시작. 한두 번씩 떠오르던 생각 자꾸 늘어가서 조금 당황스러운 이 마음. 별일이 아닐 수 있다고 사소한 마음이라고 내가 내게 자꾸 말을 하는 게 어색한 걸. 사랑인가요? 그댄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마음이 자꾸 그댈 사랑한대요. 온 세상이 듣도록 소리치네요. 왜 이제야 들리죠? 서로를 만나기 위해 이제야 사랑 찾아가고. 지금 내 마음을 설명하려 해도 네가 내가 되어 마음을 느끼는 방법뿐인데 이미 난 네 안에 있는 걸. 내 안에 네가 있듯이 우린 서로에게 이미 길들여진지 몰라. 사랑인가요? 그댄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마음이 자꾸 그댈 사랑한대요. 온 세상이 듣도록 소리치네요. 왜 이제야 들리죠? 서로 만나기 위해 이제야 사랑 찾았다고. 생각해보면 많은 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설레임이 있었는지. 조금 늦은 그만큼만 더 잘해줄게요. 함께 할게요. 추억이 될 기억만 선물할게요. 다신 내 곁에서 떠나지 마요. 짧은 순간조차도 불안한걸요. 내게 머물러줘요. 그댈 이렇게 많이 그토록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대여야만 이미. 셋째 미옥은 의붓아들 성훈과 친해지려고 살갑게 얘기를 하다 우연히 성훈의 핸드폰에서 친엄마와 카톡했던 문자를 보는데 바로 이번 주에 담임 면담이고 친엄마에게 학교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자괴감에 빠져 있기에
다시 고민에 빠진 후 그만 술을 마시고 학교로 찾아가고 맙니다. 마침 담임과 면담 중이던 친엄마와 만나 실랑이를 벌이다 술주정의 교무실이 난장판이 되자 이런 자신의 추한 모습에 학교 운동장을 다름질 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비록 여기저기 타버린 반찬과 싱거운 국이지만 직접 음식을 만들어 저녁상을 차리는 정성을 보입니다. 순식간에 가정의 일상이 엉망이 된 미연은 내색하지 않고 언니 희숙과 셋째 미옥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생신잔치에 참석합니다. 동네의 어귀에 들어서자 변하지 않은 동네의 구멍가게를 보며 어릴 적의 기억을 다시 떠올립니다. 바닷가에서 술 취한 아빠와 어른들 앞에서 마지못해 춤과 노래를 불렀던 기억과 엄마로 시작해 사실 배다른 큰언니였던 희숙, 그리고 막내 진섭이로 이어진 아버지의 학대에 대한 기억들이 흑백으로 떠오릅니다. 영화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 미연과 미옥이가 맨발로 달려간 구멍가게에서 술을 먹던 동네 아저씨들에게 언니와 동생이 아빠에게 맞고 있다며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오히려 신고하면 네 아버지 전과자 되고 유치장 가면 좋겠냐며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살려달라 빌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온 집 앞에는 등에 상처투성이인 막내 어린 진섭과 역시 얼굴에 상처투성이인 희숙이 꼭 안고 멍하니 눈물을 삼키며 앉아 있습니다. 손비아가 부릅니다. 혼잣말. 버릇처럼 혼자 하는 말
장면이 바뀌어 생일잔치 음식이 차린 식당에서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때 어릴 적 아버지에게 학대당했던 트라우마로 막내 남동생 진섭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오줌을 대갈기며 욕을 해대자 생일잔치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남동생 진섭이 정신병적 돌발 행동을 하게 되자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세 자매는 서로 골맞던 가족의 상처를 참지 않고 터뜨리게 됩니다. 세 자매들은 어렸을 때 당해온 자신들의 학대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따져 묻게 되고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둘째 미연의 별거 사실과 셋째 미옥의 알코올 중독, 그리고 첫째 희숙이 암에 걸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두 가슴속에 쌓였었던 말들을 쏟아낸 것입니다. 마침내 과거의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이 비수가 되어 돌아오자 죄책감으로 인해 아버지는 건물 유리벽에 머리를 여러 번 연신 박아대며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막내 진섭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끝으로 생일잔치 소동은 마무리됩니다. 세 자매는 셋째 미옥이 다시 같이 가고 싶다는 강원도 구석진 곳에 횟집을 찾아가는데, 먼 게 소주 한잔 마시던 그 해돋이 식당은 왠지 문을 닫았고, 세 자매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사진을 찍으며 서로 화해의 시간을 가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는 세 자매들의 모순된 결혼 생활을 보여줍니다. 미연은 교회의 신실한 신자로서 아내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외형적인 형식에 얽매여 오히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첫째 희숙 또한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지만 항상 빚에 쪼들리면서도 돈을 착취하는 남편과 딸 보미는 엄마를 무시하고 모녀 간의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캐릭터 셋째 미옥은 과일 장사를 하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전부인 사이의 고등학생 아들 성훈과의 사이는 서원하고 작가로서의 일도 잘 풀리지 않아 매일 술에 찌들어 중독 생활을 합니다. 이 세 자매들의 불행의 원인은 과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과거의 기억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후에 온 가족이 모인 생일잔치 자리에서 모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신도인 아버지는 목사까지 초대해 생일잔치가 축복받는 자리 같지만, 막내 진섭의 돌발 행동으로 아버지가 세 자매들을 어릴 때부터 얼마나 폭력적으로 학대했는지 불행했던 유년 시절을 보여주며 클라이막스에 이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과거 알게 모르게 훈육이나 그저 술주정 정도로 용납되어 왔던 가부장적인 폭력과 이러한 학대가 얼마나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로 잠재되어 남아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한국 영화 세 자매였는데요. 영화는 이승원 감독의 세 번째 장편으로 주연 배우인 문소리가 공동 제작자로 참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아내인 배우 김선영과 문소리가 함께 출연하는 자매 이야기를 구상했고, 여기에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라온 세 자매들의 상처를 혼합시켜서 각본을 완성했습니다. 현재의 세 자매들의 불행과 과거의 유년 시절의 학대를 연결시켜 가족 간의 갈등을 보여주지만, 결국은 가족 간의 반목이 아닌 화해와 치유를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유년 시절 학대와 아픔을 떠올려 폭발하지만 그 아픔을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것도 역시 가족이기에 영화는 세 자매가 함께 여행하는 모습으로 또한 희망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들호의 OST로 가수 김필이 부르는 하늘을 걸어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아주 가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텅 빈 거리를 홀로 서성인 나는 혼자. 어둠이 내려갈 곳을 잃어 희미해진 기억들 이젠 잊으려고 해. 난 다시 꿈꿔 하늘을 걸어서 너에게 다가가 내게 기대 나를 안아줘. 닫혀버린 맘을 열고 하늘을 봐. 가슴 속에 너를 담아두고 눈을 감아. 어둠이 내려갈 곳을 잃어 희미해진 기억들 이젠 잊으려고 해. 난 다시 꿈꿔 하늘을 걸어서 너에게 다가가 내게 기대 나를 안아줘. 차가워진 내 가슴 가득히 그린 빛처럼 내 마음속에 왔어. 할 수 없는 건 손 닿을 듯한 꿈속에서도 두 눈을 감으면 네가 보여. 네가 보여. 멀어져 가버린 흩어진 기억에 희미해진 뒷모습 이젠 잊으려고 해.